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43번. 학생이 보고서의 초고에 사용한 글쓰기 방법을 가장 적절한 것. 형식상의 문제죠? 첫 번째 문제 43번을 보시면 글쓰기 방법으로 알맞은 거. 방법, 형식에 대한 문제 나왔고, 자, 44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를 초고를 쓴 학생이 A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 나왔고, 엄마? 그 45번인데? 45번은 자료 활용 방안이었고, 그 다음에 44번 앞에 있는 거. 기역부터 디귿이 이 본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기역부터 디귿이 본문의 앞쪽에 있네요. 앞쪽에 있는 것이 본론에서 구체화된 내용. 아하. 서론에 있는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서 구체화될 것인데 내용 연결했네? 연결하기 문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지 보던 연습을 마치고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포인트로 읽어야 되냐. 일단 기역, 니은 뭐 이게 있는데 그거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초고이다. 아하, 얘는 작문 중에 글의 종류가 보고서에 해당한다.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보고하는 글이군. 자, 뭔가 연구한 걸 보고하거나 뭘 했겠지? 그 다음에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생. 협동조합이구나. 주로 대상은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체는 당연히 당연하겠지만 학생이 쓴 거. 자, 갑니다.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 개선안. 아하. 뭐 대상이 뭔지 먼저 잡는 거지. 항상 대상, 그 다음에 내용보다는 형식.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과 그 다음에 개선, 운영 개선. 자, 언제나 무언가를 개선한다라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그거네. 문제 해결형의 글. 됐죠? 현상 얘기하고 문제점 짚고 원인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 제시하고. 화법으로 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토의에 해당하는 거. 오케이.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끝납니다. 자, 갑시다. 서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서론. 우리 학교는 협력을 통한 나눔 실천이라는 취지로 학생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할 게 뭐야? 얘 취지 얘기했어. 취지로. 그럼 요거 체크. 취지를 언급했음. 그 취지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취지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취지를 얘기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선택지에 뭐가 나오는 거야? 취지를 언급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걸 우리는 포인트로 오히려 잡는다. 취지를 언급했다. 그 다음에 취지로 학생조합원을 구성된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협동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 대상 나왔지? 대상은 뭐냐면 협동이구나. 협동 매점 운영. 매점 운영. 자, 매점 운영에 대한 얘기였어. 조합 설립 2년차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 기역, 니은이 뭔가 했더니 앞으로 무슨 얘기할지에 대한 이야기네. 서론 부분에서. 자,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할 거다? 바로 현황을 이야기할 것이고, 조합의 현황을 얘기할 것이고. 자, 조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중간에 어떻게 됐다? 이거 한 다음에 문제점 확인하고. 뻔한 거네. 순서 맨날 뻔한 거. 현황을 보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의한 무엇, 니은,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보고. 지금 내가 굳이 이걸 여기다 쓰고 정리하는 건 뭐야?
맨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익숙해지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기억과 니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풀 때 얘를 봐야 되는 녀석이기도 하고. 자, 어려움. 그 다음에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다음 방안을 찾으러 간다. 됐지? 방안을 찾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뚜둔. 자, 그 다음 뭐야? 순서가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무엇을 했다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럼 우린 뭐야? 얘 설문도 했구나. 띵,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문제점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방안까지 연결. 일반적으로는 현황, 문제점, 원인 분석, 방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면 되고, 뭐 문제에서는 만약에 1, 2, 3을 나누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요거 첫 번째 단락 보고 들어갈 텐데 문제를 쑥 훑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 일단 우리가 한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은 서론하고 본론으로 여기 굳혀야 되는데 기억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랬으니까 현황, 어려움, 원인 얘네들 찾아야 돼. 현황, 어려움, 원인 분석. 자, 첫 번째 현황. 왜 바로 있는데? 현황. 그냥 일이 현황이네. 현황이구나. 그렇다면 얘하고 연결되겠구나. 라는 거 딱 생각하면 더 갑니다. 조합원들의 점심시간에 협동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국 전액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야? 현황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점심시간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기부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 내용상으로. 내용상 포인트네,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기부하는데 환경단체. 환경 중요하니까. 이것까지 우린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환경단체. 사용하였다. 조합원은 설립 초기에 107명으로 시작하였고 지난해 4분기에는 85명에 줄었네. 전교생의 322명으로 지난 1년간 인원 변동은 없었는데 아래 표가 있구나. 표 보면 되는 뭐. 협동조합 1년 차 운영과 관련해서 전교생 대비 조합원의 비율, 그 다음에 매점 수익금 변동 추이를 보았습니다. 따다. 자, 이게 뭐가 있다는가? 표 이용했구나. 중요하고, 표를 통해서 뭐 했다? 조합원의 비율.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와 그 다음에 매점 수익금 변동. 자, 이렇게 돼 있다. 조합원 비율과 수익금 변동. 돼버렸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입시다. 표를 딱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슬쩍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더더더더던 다 줄었네. 수익금 변환 더더더더던 다 줄었네. 결국 뭐야? 포인트는 이거네. 감소했어요. 끝. 됐지? 현황. 자, 그러면 현황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44번. 첫 번째 1번 선택지. 협동 매점의 운영시간 및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그쵸, 맞네. 점심시간에요. 여기다가 썼어요. 끝. 이해됐지? 그러니까 환경 단체에다 줬는지 안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시간을 밝혔고 사용처를 밝혔다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기억도 있네.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의 변동 추이. 됐지? 변동. 됐지? 수익금 변동, 조합원 비율의 변동. 돼버렸지? 끝나버렸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쉽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번 주부터 이제 수업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 이번 주는 모르겠는데 7월. 그치. 7월에 들어가면 몇 개 하다 끝낼 거야. 그랬지? 몇 개 하다 끝낼 거야. 바로 끝내는 거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계획으로는
오늘, 다음. 혹은 오늘, 다음에 끝나거나 다다음에 끝나거나. 끝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수능 직전에 다시 한다 그랬지? 수능이 다가올 때쯤 9월 모평 보고 나서 9월 모평 시험 문제가 아주 쉬워버리면 지난번에 내가 아예 하루를 시험지 설명하는 걸로 다 했잖아. 아주 쉬워버리면 그거 안 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어려운 거 설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또 9월 모평이 끝나면 또 그거에 대한 수업을 하겠지. 9월 모평. 이번에는 9월 모평이 아니라 참 8월에 보니까 8월 모평이 돼버렸구나. 오케이. 8월 모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10월, 11월이 되면 그때의 화작과 그때의 언매, 그때의 출제 방향을 보고 이후에 조금 더 수업을 하도록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모이는 걸로 하고요. 아시겠지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자, 기억에 대한 건 끝났고 그 다음에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요거 얘기하겠다는 건데 자, 두 번째 2인가? 그렇지. 방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보자. 현황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첫째, 하나, 둘, 원, 투, 쓰리 정리해 주는구만. 첫째. 그럼 우린 뭐야? 일단 첫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군. 이런 거.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군. 이런 거. 그렇지? 그 형식이 중요한 거다. 첫째. 조합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당연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 뭐야? 어려움. 그치? 조합. 이거 조합 유지 애매한데요. 요거. 니은에 해당하는 거 요거 얘기했다는 거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둘째, 협동 매점의 수익금이 줄고 있다. 알고 있고 수익금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기부 즉 나눔 실천 요거 애매해진다. 이것도 니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요거 얘기하네. 이게 첫째, 둘째 항목으로 나눴다라는 거 하나의 포인트가 됐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비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따단. 자, 뭐야? 원인 그대로 네모. 원인은 설문조사로 되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들어왔고 원인은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서 탈퇴한 것,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이 저조한 것을 분석되었다. 둘이다. 원인은 둘이다. 따단. 첫 번째 뭐다? 바로 혜택. 뭘 혜택이 있어야 애들이 들어가지. 두 번째 뭐다? 홍보. 끝. 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의식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또 협동 매점 수익금이 감소하는 원인은 자,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연결을 잘해야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요거는 자, 이렇게 연결고리 잡고 그 다음에 또한 협동 매점 수익금이 감소하는 것은 알고 있는 얘기고 원인은 판매 물품 운영 시간에 대한 불만이 쌓여 협동 매점 이용자가 줄고 있다. 자, 판매 물품. 자, 물품이 부족한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이거는 수익금 변동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세트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원인 나왔고 그 다음에 어려움, 원인. 자, 마지막 뭐 나왔어? 어디 갔어? 방안 나와야 되겠네. 여기
자, 첫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아하 나눠서 얘기했네. 자, 그다음 해결 첫 번째 해결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조합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수익금 중 일부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채용활동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자, 혜택 주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뭘 해준다? 활동비 지원. 복지. 조합원의 복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를 통해서 협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한다. 홍보. 자, 홍보해야지 뭐. 홍보가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안 했네.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협동 매점 소비자의 학생의 불만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자 뭐야? 자, 불만 파악 수단. 그냥 계속 연결되는 스토리지.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요거. 그지? 요거. 이렇게 연결되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자, 끝났슈. 자, 그러면, 자, 44번 이제 다 해결할 수 있겠네. 자, 니은, 디귿까지 다 나왔으니까. 어려운 거 원인 다 나왔으니까. 자, 니은. 협동조합의 유지와 니은, 원인, 어려움에 대한 거. 협동조합 유지의 설립 취지의 지속적인 실현이 어려움. 유지가 안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설립 취지의 설립 취지가 뭐였어? 설립 취지가 뭐라 그랬더라? 협력을 통한 나눔의 실천. 그치? 나눔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여 파악한 원인. 조합원의 혜택이 부족하게 된 원인 분석 없었는데 그냥 혜택이 부족하다 그랬지. 그것이 원인이 됐다 그랬지. 부족하게 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없지. 됐죠? 땡.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의 수익금 감소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파악한 원인. 됐지? 설문조사 있었지? 자, 끝났어요. 자, 그럼 44번 다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결론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 결론에서 포인트 한번 가봅시다. 조합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동 매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관심 좀 가져줘. 그 다음에 우리 소통할게. 끝났죠? 개선안을 실천한다면 개선안 앞에 나왔었던 거 더욱 발전할 것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했다. 체크. 자, 요거 필요하다. 필요한 요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망했다. 끝. 자, 그럼 이제 43번 해볼게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했다. 통계 자료? 그렇잖아. 표 있었잖아. 바로 선택지가 이게 맞는 게 나오는데 문헌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문헌 자료 없었습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없죠? 조사기관의 방법 및 대상을 항목화하여 조사기관 있긴 하지만 조사기관이 언제 했다고 했던가? 분기 뭐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죠? 언제부터 운영해서 어떻게 했으니까 살짝 알아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군. 그 다음에 항목화하여 대상을 항목화하여 없고 조사 내용과 관련된 전문 용어 개념 설명 없어요. 자주 나오는 거지. 문헌 자료, 장단점 비교, 그지? 항목화, 전문 용어의 개념 설명 뭐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선택지예요. 뻔한 거. 자, 그 다음에 45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였어요? 45번은 자료 활용. 그렇다면 보기의 자료들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고 하나씩 핵심 잡은 다음에 그걸 바로 선택지로 가서 해결하는 것. 전문가 인터뷰.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설립한 경쟁 조직이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딱 경제 조직. 경제 조직이며 사회 가치를 추구한다. 교육이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뭐야? 참여 범위가 꽤 넓군. 수익금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조합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군. 참여를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어서요. 자, 기억은 하나밖에 없네. 선택지. 자, 1번 봅니다. 기억을 하세요. 조합원을 위한 체험활동비 지원이 조합원 복지제도로서
협동조합의 수익금 사용 방법의 부합함을 밝혀 해결 방안의 근거를 제시한다. 가능하겠네요. 고리가 그거죠.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니까 종합을 복지로 쓰는 것이 그런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태하고 맞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하고 느꼈다. 자, 니은 Y학교의 협동조합에서는 SNS를 통해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자, 인근학교 매점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SNS. Z학교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수익금의 도서 구입비. 아하. 자, 체험활동비라 그랬는데 체험활동 중에 도서 뭐 들어가겠지 뭐. 됐죠? 자, 니은을 활용해서 조합원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서 구입비 추가하겠다. 그렇죠. 복지 혜택에 도서 구입비가 해당되면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복지 혜택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하면 되겠죠. 니은을 활용해서 협동 매점의 수익금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SNS와 같은 소통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렇지. 다른 애들 소통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홍보에 써먹겠다 이런 얘기지. 홍보에 써먹겠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우리 학교 학생의 인터뷰. 저는 우리 학교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어요. 홍보가 안 돼 있네, 너들. 가입했을 것 같아요. 알았다면. 학교 게시판에 누리집의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방법. 어디다 하냐면 게시판에 누리집에 해봐. 이거네. 됐지? 디귿을 활용해 협동 매점의 수익금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안내를 통해 연결이 잘못됐다. 지금 계속 이 녀석을 딱 보니까 어떤 형태로 돼 있어? 지문을 읽다 보니까 얘와 얘로 나뉘어졌고 노랭이들이 이렇게 연결되지. 볼갱이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그럼 짝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겠어? 데칼코마니 구조고 둘로 나뉘어서 데칼코마니고 걔가 이렇게 짝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얘도 짝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어. 야, 그 얘기는 뭐야? 노랭이 쪽이야. 노랭이 쪽. 됐죠? 혜택이 없어서 애들이 나가고 홍보를 잘하지 못해서 애들이 안 들어온다. 이쪽이거든. 그리하여 수익금을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한다는 건 뭐야? 홍보 쪽이지. 그치? 무슨 말이겠죠? 자, 근데 여기 디귿도 역시 가입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여기는 수익 쪽으로, 이쪽으로, 뿔갱이 쪽, 노랭이 쪽을 뿔갱이 쪽으로 연결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홍보. 이건 되지. 자, 요 지문에서 어차피 문제 형태는 얘는 글쓰기 방법, 그치? 반영 문제, 형식에 대한 문제니까 뻔한 문제고, 자료 활용 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 구체화, 요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연결되는 건데 가만히 보면 현황, 어려움, 원인, 문제점, 방안 이런 항상 언급되던 문제 해결형의 지문에 맨날 나오던 그 틀을 먼저 제시하고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짝짓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구조가 나오고 걔네들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독서할 때도 맨날 하는 거잖아. 깔끔하니 짝짓기 2개가 이렇게 잘 나와야 돼. 이렇게 할 거. 그게 그대로 화작에도 그냥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아먹었냐? 알아먹었지?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보시오. 무엇을 할 거냐면 21학년도 21학년도니까 얘가 시험을 실시한 건 20년이 되겠네. 이 형 6월이고 1번부터 3번까지 이때는 화작이 선택이 되지 않았던 때니까 문제수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그랬어요. 연설 대회. 연설. 자,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지문들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발표, 강연. 이게 많이 나오죠. 발표와 강연. 발표와 강연은 어떤 성질이 강해요? 발표와 강연은 내가
화작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설명의 글이거나 설명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설득의 이야기다 그랬지. 주장의 글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설명이야. 설명의 글에 해당하는 녀석이거든. 근데 얘는 연설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주장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하여간 뭐 주장이라 봤자 아주 대단히 강력한 어떤 주장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럼 뭔가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먼저 보시면, 자, 1번 윗글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에헤, 맨날 나오는 거 말하기 방법. 아까는 우리가 작문이었기 때문에 글쓰기 방법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엔 말하기 방법이고요. 자, 2번 문제. 위의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포스터이다.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포스터? 어쩌라는 거야? 즉, 연설하고 연결관계를 보라는 건데 좀 독특하죠? 포스터가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거니? 자, 그래서 여기 슬쩍 그림을 보니까 교내 연설대 지구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온난화에 대한 주장이구나. 연안 생태계를 뭐 살리자 뭐 이런 건가 보네.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설의 내용. 그림자로 썼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로 가면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기억에 주목하여 친구들 설득할 말. 내가 뭐라 했어? 주장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설득을 내놓고 있구만. 뜻죠. 친구들을 설득할 말. 기억에 주목하여. 설득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는 거야? 무엇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근거. 즉 근거 찾기야. 근거 잘되기야. 근거 잘되기. 오케이. 너 걔를 설득해봐. 그럼 설득하라는 건 야, 너 공부해. 했어요. 이게 아니지. 네가 좀 설득해봐. 그럼 뭐야? 야, 공부해. 제가 설득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뭘 해야 된다고? 공부해. 너 막 형 알잖아. 공부 안 해가지고 결국은 재수, 삼수, 사수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 임마. 너 해. 이렇게 하면 뭐야? 근거. 사례 근거를 된 거지. 무슨 말이겠어? 힘들다라는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 말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주장객을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여러분 환경연합 행사에 교내 방송에서 시청했을 때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뭐야? 영상을 떠올려라 이거잖아. 영상. 포인트 끝났지? 자, 왜 포인트야? 했었던 영상을 떠올립시다 라는 얘기는 체험. 그치? 공동체험 이거잖아. 작은 빙하에 의지해서 바다에 부유하던 떠다니던 북극 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 뭐야? 의문 안 왔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뭐야? 요 공감 유도하는 거. 그렇지? 가슴 아프지 않았냐? 아픔을 느끼지 않았니? 공감 유도하는 거. 포인트 2개 잡았어. 영상을 떠올려서 공동체험,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상태를 유도하는 거.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무엇에 대해서냐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비극. 요거에 대한 얘기군. 환경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 가치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 뭐야? 연안 생태계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래. 됐지? 그 다음에 따단 뭐야? 촉구하려고 해요. 이 포인트지. 의도를 밝혔음. 자, 이제 좀 익숙해지냐? 내용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말하냐. 이해됐어? 같이 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감정을 유도한다. 나 뭐뭐 하려 그래. 자신의 의도를 밝힌다. 이해돼버렸어? 자, 그거 보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대상은 이거다. 이산화탄소에서 우리 큰일 나게 생겼어, 너들. 연안 생태계 살려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따단 포인트 또 나왔지.
통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통계를 이용했다. 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다. 아이고야. 내용으로 나아가 우리가 10위야.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거시기하면, 경제 규모가 크면, 그렇지? 선진국이면 하여간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많이 있겠지만 규모가 좀 있는 나라 중에, 센 나라 중에 꼽자면 독일이에요. 알겠어? 독일은 거기가 어디더라? 축구팀이 폭스바겐이 지원하는 지역팀인데 옛날에 우리 구자철이 있었나? 아, 거긴가? 어느 도시는 아예 도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전기를 공급을 우리 해주지 마라. 각 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원전이든 뭐든 화석연료든 이거 하지 마. 환경 문제 우리가 책임져. 그리고 태양광 너무 약한데 그러면 이거 냉장고나 제대로 돌리겠어. 아, 전기를 아끼면 돼.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그런 동네가 있을 정도, 그런 시가 있을 정도의 나라예요. 그치? 그래서 핫한 단어. 들어봤지? 이거 대선 때 이거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한테 아리백 아세요? 아리백이 문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R200이요? 한 후보가 하는 바람에 한 후보가 R200이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웃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 후보처럼 모르고 있는 중이지 지금. 그치? 근데 몰라, 상관없어. 우린 몰라도 돼. 근데 대통령이 되려면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건 뭐야, 지금 그런 화석연료 등등등등등을 이제 쓰지 말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지 않니? 그럼 재활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RE 100%를 충족시키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외국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애플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수입해서 쓴다. 뭐 LG에 이거 디스플레이 이걸 쓴다 했을 때 너희 기업이 이 100%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100%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난 너희 거 쓰지 않을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막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11이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이걸 다운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뭐야? 수출 못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S사가 무슨 말이겠어? 미국의 A사에게 수출을 계속 하려면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독일에 무슨 물건을 수출을 하려면 뭐 말 알겠지?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왜 한 거야? 먹고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겠어? 재생에너지 그거 다 안 돼.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야. 재생에너지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지구온난화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 더위를 느끼면서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겨울에 꽁꽁 얼어붙는 그걸 막 홍수나고 난리 나는 전 세계 현상을 보면서도 이건 다 음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 연관되면서 시사성이 있는 얘기니까 살짝 얹어서 얘기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통계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을 힘써왔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항목이 있으면 정리하는 거야. 산림을 조성한다. 얘네들이 먹어. 이산화탄소 좀 먹어라, 나무들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는 있었어요. 바로 그거 뭐야? 산림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뭐가 된다는 거야? 얘네들도 얘네들과 같이 흡수원이 된다. 흡수원이다.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면 땡큐지. 만든 걸 흡수해줘. 연한 생태계는, 자, 세 번째 단락 들어가서, 연한 생태계는 다시 잡고, 연한 생태계 딱 들어오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하다. 그렇지? 물론 연한 생태계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거 뭐야? 물론 이게 포인트지. 맨날 나오는 거 뭐야?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까기. 까지.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물론 야외 얼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다. 뭔 소리야?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산림하고 연한 생태계하고 비교해보면 얘네들이 더 세요. 이런 얘기지? 끝. 됐지? 그 다음에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또 역시 통계 사용했음 띵. 통계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림의 약 37%이며 따사. 뭔 소리야? 연한 생태계가 우리 이 산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정도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나라에서 연한 생태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산림의 4%야. 그치? 그런데 산림이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의 37% 어마어마하구만. 우리가 이게 알 게 뭐야? 그치? 이렇다는 것만 알면 정리하면 끝났지 뭐. 그리고 얘가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이래서 여기서 뭐 산수를 계산시킬 거 어쩔 거야. 끝. 자, 그 다음에 수십 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 네 번째 단락은 또한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덧붙여서 아직 근거가 안 끝났어. 연한 생태가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뭐야? 효과적인 저장. 자, 또한 저장을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냥 저장이 아니다. 저장을 많이 하면서 또한 효과적인 저장이다. 왜?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블루카본. 자, 뭐야? 블루카본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루카본은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개념. 전문적인 용어 개념 줬다는 게 더 중요하지. 됐지? 자. 수백 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의 블루카본은 수천 년. 와, 대박. 이게 뭐야? 수천 년. 아니, 그렇다면 슬슬 생각드는 게 과거에 간척 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갯벌을 어떻게 해서 거기를 논으로 만들고 뭐 시멘트로 멍개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은 강이든 뭐든 간에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지. 거기다 제발 시멘트 콘크리트 바르지 마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근데 뭐 우리가 이 역대 뭐 역사를 보면 뭔가 강에다가 막 시멘트 바르고 막 이상한 거 한 뭐 사업하잖아. 강사업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가가지고 막 포크레인 앞에 들어 눕고 막 그래도 무슨 말이겠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야? 나라 경제를 위한 게 아니었지. 사실 알고 보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 이런 젠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역사 공부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안의 생태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이산화탄소들이 대기 중에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도록 연안 생태계 보호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얘는 뭐야? 블루카본은 그거고 어쨌거나 효과적이다는 수천 년. 이게 온전하다 이런 얘기. 온전함. 좋다 이런 얘기지. 자, 다섯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밑줄친 기억이 있네. 지금 하면서 밑줄친 기억. 지금 우리 연안 생태계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거예요. 뭐야? 그러다 니들 눈물 짠다잉. 북극곰 괴로운 거 봤냐? 우리가 곰 될 거야. 곰 될 거야. 이래서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아, 구체적 나오네. 마지막에다가. 그치? 일회용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 할 일을 언급하고 있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야.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 연한 생태계. 아,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거 연한 생태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연한 생태계. 이런 것들 있잖아. 플러스 연한 생태계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좀 해줘.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뭐야? 동참합시다. 동참 호소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자,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고 했어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서 뭐뭐 하자 이거죠. 주장이 야기하는 논란을 해소하고 있다. 논란 해소 뭐야? 청유 문장을 사용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 하다가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찾아야 되잖아. 뭘 귀찮게 뭘 그래. 선택지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품고 있는데 뒤쪽을 보면 되지. 그지? 이야기의 논란을 해소했다? 모르겠는데? 주장이 야기한 논란. 이 사람의 주장이 야기한 논란이 있어요? 즉 야기한 논란인 건 뭐냐? 연한 생태계를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일각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세계적으로 힘들었어요. 없잖아. 그렇지. 논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통계 자료 오케이. 예상된 반론 오케이. 공유하는 경험 오케이. 비유적 표현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다. 동참 촉구 맞고 그게 거기 있구나. 뭐야? 비유적 표현. 보물 이거였네. 됐네. 바로 찾았지. 뒤쪽으로 찾았지. 놓친 거. 무슨 말 알겠어? 이렇게 하면 돼. 자, 2번. 자, 얘는 뭐냐? 포스터 뭘 연결한 거야? 자, 1번 선택지 보니까 연화는 염색 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의 탄소를 저장함. 하는 얘긴데? 그 다음 2번.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위가 높은 편이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했음. 맞는 얘긴데? 야, 이거 오랜만에 만나는 내용일치 문제다, 야. 그렇지? 오랜만에 만나는 꽤 내용일치 문제야. 그러네. 여기 보니까 연설의 내용 이렇게 돼 있잖아. 연한 생태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선. 됐지? 연한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됐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한 생태계 보호와 대체할 수 있음. 이상한데? 자, 여기 뭐라 그랬어? 이런 것들의 플러스지. 그지? 이런 것들만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이런 사소한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있구나 하다가 마지막 이거 해달라고 플러스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 포인트를 묻고 있는 거지. 이래서 이걸로 대체하는 거냐? 근데 이거 되게 상식적이지. 수없이 많은 방법을 다 그만두고 연한 생태계만 목을 매라고 할 리가 없잖아. 이제 나무를 심지 마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산을 깎아가지고 갯벌 만들어요. 이럴 리는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답인 게 쉽게 나올 것 같고 내용일치지만. 자, 설득할 말. 기억이 주장한 건 뭐야? 우리 북극곰 되지 말자 이거잖아요. 됐죠? 연한 생태계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제시하여 연한 생태계를 되살리자. 블루카본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의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북극곰을 위해? 북극곰 우리 데려다 키우려고? 뭔 소리야 이거. 북극곰의 모습에 우리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조성이 식보다. 뭔 소리야. 진짜 이거 다 데려다 키우려고 그러는데? 북극에다 산림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데려다 키워야 되잖아.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이건 되는데? 북극곰 될 수 있어 우리. 그건 뭐야? 걔네들처럼 고통당할 거야. 무슨 말이겠어? 서서히 거기서 내려오잖아. 이런 얘기지. 이래서 그래도 빙하가 녹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뭐 아마존의 눈물 시리즈 있었잖아. 그치? 다큐 시리즈. 그거야. 환경의 심각성을. 그래서 그 다큐 역사상 최고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그거 보고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다가 일어나서 일회용 컵으로 물 마시고 막 그런 거 아니오. 알겠어? 알겠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4번이 답이고,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아이고, 왜 나무를 갖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 됐지?
쉽지? 어렵진 않았지.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뭘 만났다? 내용일치 문제 만났어. 근데 내용일치 문제의 정도가 어떤지 딱 보자고. 그러니까 항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가끔씩 내가 정리를 하잖아. 그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일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독서에서처럼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뭔가를 풀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대상,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쭉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 포인트 하는 게 공감이 가지? 공감이 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오케이. 자.